읽어도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의 언론시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와 함께 간담회 둘러보신 다음에 이 영화에서 열띤 연기를 보여주신 세 배우분의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박백과 감독은 모두 그렇게 들리죠. 열심히 먹고 또 한편으로는 감정이 좀 많이 키우지 않으려고 해서 자그마한 소품 하나까지도 저것은 고증이 안 맞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있어서 정말 성피와 활용의 모습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본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70여 년 만에 중요한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입니다.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의 세 배우분 모시고 오늘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이 영화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용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억되지 못했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영화인지 어느 분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인천 상륙작전은 솔직히 5,000분의 1이라는 굉장히 희박한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한군들을 교란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작전이 바로 장살이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는 그 장살이 상륙작전에 투입된 772명의 군인이 아닌 학도병들, 학생들, 군번 줄이 없고 군인의 신분이 아닌 모병으로 자원한 단 2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그런 772명의 학도병들의 그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영화가 그 역사적 무게를 다루려다 보니까 뭐 전장의 스펙터클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짜 이게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그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말 그대로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담는데 감독님께서 주력을 하신 거죠. 근데 보다 보니까 영화의 장면마다 스크린에 생도생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는 거 하네요. 가려운데를 긁어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 영화를 찍는 현장 자체가 어떤 전쟁터와 같은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좀 처음에 제안을 받고 망설였던 게 전쟁 영화. 진짜 힘들어요, 전쟁 영화. 되게 생소한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장살이 상륙작전. 그 외에는 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영화에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알아봤죠. 하지만 역사적 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그 실존 인물인 이명흠 대위님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해야 되나? 어디 비빌 구석이 없는 거예요, 배우로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야 참조를 하는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유가족분들 만나시고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토대로 고증을 이제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들 때문인데 제 자신이 한심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어떤 책임감? 알려야 되겠다. 제가 일개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손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그 책임져 주신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정말 이 영화가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일단 최대한 알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같이 그 개고생을 해가면서도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제군들이 바친 피 끓는 청춘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기억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현장이 아무리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 학도병에 대한 어떤 추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거 저도 동일해요. 저도 근데 힘든 건 힘들었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상륙작전이잖아요. 그럼 일단 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시면은 막 상륙을 하고 있어요. 막 상륙하고 있는데
스토리상으로 부대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스토리상으로. 근데 저희가 얼굴이 안 나와요. 하지만 저희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가기 때문에 한 컷씩 다 잡아줍니다. 하지만 편집이 되는 거 알고 알고 물에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건 편집이 되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고생하는 부대원들이 학도병들부터 다 보고 있으니까 한 컷씩 하려고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저체온증이 오는 거죠. 그 살을 너무 많이 뺀 거예요. 한 10kg 가까이 빼니까 이 몸이 못 버티고 저체온증이 와서 나중에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정신을 약간 이렇게 잃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 저희끼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네가 내 대신 나갈래? 뭐 이런 얘기하면 아, 뒤통수. 네, 어차피 뭐 지나가는 스텝 있으면 네가 해도 몰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전우회가 느껴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 그 정말 이렇게 숱하게 나오는 아주 꽃다운 청춘들의 학도병들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도 성공해서 되게 멋있게 살아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되게 낮은 작전이었잖아요. 그 작전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학도병들을 데리고 가는 이 상관들의 마음도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곽시양이라는 사람이었으면 이제 정감 있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이랬을 텐데 박찬현이라는 역할을 준비하고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군인 신분이고 굉장히 FM적이고 굉장히 우직하고 강직한 그런 캐릭터인데 또 그리고 772명 중에 이제 한 중대 인원들을 제가 또 통솔을 하고 이 친구들이 이끌고 제 말을 또 명령에 따라줘야 되고 이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 이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감정의 선을 넘어가면 이 친구들이 내가 통솔할 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각자 이제 박창년 중대장님은 좀 냉철한 FM 군인으로서의 모습이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들하고 같이 살부대 끼는 그런 상사입니다. 저는 그 이제 전투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투 노하우도 많이 전수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몰래 가서 좀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좀 다정다감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전투에 임할 때는 냉철하게 또 다그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학도병한테 하는 행동이 관객들한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분명 그 시대에서도 물론 이 학도병들을 일괄 통솔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상황도 많이 벌어졌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따뜻하게 이 학도병을 기리는 관객들의 마음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좀 다정다감한 모습을 좀 보이려고 했죠. 똘똘하게 생긴. 이 둘은 아무래도 그 학도병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저보다는 훨씬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군인으로서 그 명령을 이제 하다를 받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인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리더로서. 통장은 돌가 앞으로! 제가 세 분의 필모그래피에서 정말 궁금했던 점을 막 뽑아왔거든요. 불붙는 연기 토크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하면 정말 캐릭터마다 하실 수 있는 최선과 완벽을 기하는 연기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뭐 정말 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체중도 고무줄처럼 바꾸시는 거는 물론이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갖 자료 조사하셔가지고 막 디테일 같은 거 만드시고 목소리도 막 바꾸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완벽을 기하려면 스스로는 되게 지치는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비가 오는 순간 없으세요? 그게 배우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실존 인물을 연기하든 또 허구의 인물을 연기하든 사연이잖아요.
기구한 사연이잖아요. 그분한테는 그게 허구의 인물이든 실존 인물이든. 그래서 제가 대변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분의 생각과 이분의 고충과 의견을 정확히 관객들한테 시대를 초월해서 전달해드리는 전달자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배우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새 좀 게을러져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야. 보고 싶어. 김인권 배우님한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님 캐릭터 중에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광의 왕이 된 남자에서 도부장, 아주 늠름한 우리 도부장 연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도부장이 되게 애틋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도 궁의 법도를 목숨같이 지키는 칼 같은 인물인데 하선이 자기를 되게 정말 자기 목숨처럼 느낀다고 한번 그런 사건으로 알게 된 뒤에는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도부장이 마지막에 느꼈을 그 원칙주의자가 그렇게 온 마음을 내어줄 수 있었던 마음의 변화 같은 걸 어떻게 느끼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뭐 이번 영화에서 군인을 했지만 어떤 그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굉장한 명예로움이 있어요. 아마 도부장은 그 극단에 선 사람일 테고, 그리고 그 하선의 옆에서 그 하선이 말도 안 되는 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워낙 신분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임금님께서 그 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봤을 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건보다도 굉장한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말고 저는 가까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발만 쳐다봅니다. 절대 눈도 안 마주치는 그런 궁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와, 백성을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를, 도부장을 팥죽을 주고 나를 위해서 칼을 주고, 얼굴을 안 쳐다보지만 그냥 몸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런 역할을 할 때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긴 하죠.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역할을 통해서 좀 이렇게 혼자서 감동할 때가 있죠. 그자는 가짜요. 임금이 아니란 말이요.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우리 곽지양 배우님께도 지난해 개봉한 목격자에서 진짜 스릴러 영화마다 꼭 나오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공감하고 연기하기 어려운 사이코패스 살인마 연기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파고들어도 공감할 부분 찾기가 어렵고 그만큼 어려운 역할인데, 그거를 어떻게 연기하고자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존 인물을 제가 이제 모티브로 삼고서 일단 사이코패스였던 정남규라는 그 인물을 좀 모티브로 삼으면서 그 역할에 좀 몰두했었던 것 같고요. 촬영을 준비하고 이제 첫 촬영을 할 때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저 하나가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1인칭 실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고 높은 이런 건물에 있어서 제가 뭔가 굉장히 좀 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살도 일부러 좀 더 많이 찌우게 됐고, 그러면서 좀 최대한 묵직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무자비해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많이 연구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영화적으로서, 저 이제 인간적이 아닌 영화적으로서 좀 어떤 식으로 다가가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진짜 사이코패스 같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정 내렸던 거는 이건 그냥 단순히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무서워해 주시지 않았나. 자기야 거기서 뭐 하냐고.
두두두두. 아, 네. 올레TV TV 쿠폰을 너무 인터뷰 감사해서 크게 나와요? 또 이렇게 양과 질이 듬뿍 담긴 쿠폰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님이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유, 자, 별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기 계신 세 분뿐만 아니라 스크린을 가득 메워주신 수많은 배우님들도 그때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지금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레 TV